사회적으로 학교 폭력이 심각해서 특별히 서울시 교육청으로 파견 근무하시게 된 송형호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들 여기 명함을 이렇게 보시면 파견 이름이 좀 길지요? 비폭력 평화교육 컨설팅 지원단. 그래서 실은 제가 직접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것보다도 제 본연의 업무는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해서 널리 보급하는 거예요. 작년까지 이제 제가 면목 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으로 있었고요. 제 얼굴 보시면서 생활지도부장감이라는 느낌이 드셔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 요즘 이제 앞으로는 요런 스타일이 생활지도부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광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근데 어쨌든 제목을 까칠하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도대체 얘네들 왜 이렇게 까칠한 거야? 이렇게 좀 상처를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집에서, 가정에서 어머니들 존재감 팍팍 늘고 계십니까? 네. 요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그냥 이제 나이 드시니까 말벗 해드리려고 밥상머리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엄마는 우리들 키우면서 가장 서러웠을 때가 언제야? 이렇게 이제 말벗 해드리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잠시 심각해지시더니 니네 누나 고등학교 때다. 언제? 왜? 니네 누나가 학교에 갔다 오더니 누나가 얼굴이 시무룩해져 보여서 무슨 일 있니? 왜 그래? 그랬더니 애가 엄만 몰라도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더래요. 그날 밤새고 울었대. 몇십 년 지난 이야기거든요. 근데 스토리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왜 우셨을까? 어머니들도 혹시 아이가 어느 날 엄만 몰라도 돼 이런 말을 하고 들어가면 마시던 커피에 눈물을 떨구시고 근데 아이들에 대한 모 회사 점퍼가 막 이렇게 근데 애들이 또래 행동 기준이 참 무서워합니다. 엄마들은 무서움의 대상도 아니지. 또 심지어는 담임 선생님도 그냥 뒷단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거 아이의 친구에게 절대로 욕하시면 안 돼. 넌 어떻게 사귀어도 그런 애들 사귀냐? 그러는 순간 엄마는 아웃이에요. 왜? 엄마보다 지금 누가 더 소중한 시기예요? 친구가 더 훨씬 소중한 시기입니다. 네.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남침을 안 받은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문이다.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중2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중2 담임 선생님들도 그러셔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2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뇌가 리모델링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후두엽, 사람은 인간의 이성은 앞부분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데 후두엽에서 전두엽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가 15세. 그래서 어머니들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 저거는 말로는 번지르르 하게 하는데 하는 행동은 영 아니야. 그죠? 근데 그게 바로 말은 전두엽으로 했는데 행동은 여전히 후두엽인 상태예요. 그런데 그걸 그 상황이 가장 괴로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안쓰러워 해줘야 돼. 중2 아이들. 그럼 정말 애들 표현으로 졸라 열심히 리모델링 하고 있어.
안쓰러운 마음으로 봐주셔요. 예. 한편으로 그냥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속 편하고. 근데 그게 중학교 1, 2, 3학년 그때거든요. 예. 한숨을 쉬시네. 게다가, 좀 우려스러운 수치들이 계속 나와요. 학업은 뭐 세계 랭킹 2위, 1위, 핀란드와 더불어 다투는데 문제는 행복 지수가 문제다. 이렇게 저기 OECD 가입국 중에 꼴찌. 헝가리하고도 이만큼 차이가 나. 그게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거, 꼴찌도 스트레스 받고 있더라. 그래서 꼴찌는 좀 행복해야 되잖아. 꼴찌도 우울한 나라. 그래서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담임 선생님들께서, 요즘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런 역할들을 1인 1역을 준다든지, 뭐 학급 신문을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셔요. 그건 왜 그러냐? 아이들에게 역할을 줌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 안에서, 학급이란 그 집단 안에서 내가 한 구성원의 일부다. 이런 걸 느끼면 애들이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주 소중한 실험들을 좀 버거우시죠. 매일매일 신문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신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그 상처받은 자존감을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애들 쓰고 많이 계십니다. 네. 근데 헐 놀래라. 요게 이제 ADHD입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이런 아이를 겪었어요. 94년도에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인데 자리에 앉아서 몸무게가 100kg인데요. 15초 단위로 눈길을 움직여요. 한참을 쳐다봐요. 그 다음에 15초 단위로 여기 봐. 그 다음에 또 뒤에 봐. 하루 종일 그래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이 교직잠밥이 한 10년 넘어가면 함부로 애를 훈육하려고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학부모총회 때 오셨었는데 그 어머니께서 그러신 거예요. 얘가 병원에 학습 클리닉을 다니는데 ADHD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 그 말을 접했어요. 94년도에.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잘 지켜봐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ADHD에 대해서 들여다봤고 학급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서울의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다? 바로 ADHD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담임 선생님이고 교과 담임 선생님이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는 ADHD를 말하자. 이것을 피해서는 학교가 존립할 수가 없다. 부모님들도 내 자식이, 내 아이가 ADHD다? 그러면 담임이 혹시 저건 뭐 ADHD에 대해서 알긴 알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다 털어놓으셔야 돼요.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뭐 이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ADHD 아이들에게는 부모님들께서 이런 수첩을 사주시는 게 수첩, 그리고 산만하다고 하지 마시고 또 플래너, 요즘은 담임 선생님도 플래너 만드시는 분 계신데 요거 문구점, 큰 문구점 가면 플래너 날짜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아이 좀 산만하다 싶으시면 엄마도, 근데 대체로 산만한 아이의 ADHD 학생의 부모님도 전라 활발하셔요. 유전이 60%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실은 굉장히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이렇게 적는 습관, 그리고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아이에게 길러주세요. 그 다음에 문제되는 거, 그것이 인터넷 중독이죠. 지금 벌써 선생님도 어머니들 이러셔. 이게 인터넷 중독이
그렇지만 어머니들이 잘 모르시죠? 근데 어쨌든 12시 이후에 게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겁니다. 해서는 안 돼. 너 뭐로 들어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효과는 차치하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냐면 선생님들은 아십니다. 그냥 조는 게 아니에요. 흔들어도 못 깨. 그래서 깨우다 못 깨서 애들이 빈 교실에 놔두고 이동하러 가. 음악실로 가. 그게 뭐냐? 밤새 달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급식 시간까지 쿨하게 자기 위해서 새벽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애들이 인터넷 중독이 되냐면 사실은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 가치관이 획일화된 사회,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 일본, 중국, 한국 이런 나라들이 인터넷 중독이 많다. 왜? 가치관이 단일하면 루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루저들이 근데 인간이 루저로서 살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루저로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 위너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부라고 하는 건 노력에 비해서 성적이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잖아요. 공부는 대체로 이렇게 가다 툭 올라가고 툭 올라 이러잖아요. 근데 게임은 투자한 만큼 올라가요, 성적이. 이게. 그래서 애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게임에 몰입한다고 생각하면 우린 뭘 봐줘야 돼? 이 아이가 혹시 자존감에 상처 입은 건 없나. 자존감을 들여다 봐주시면 여기서 못 매달지 않죠. 게임할 때 눈빛이 형형해. 그리고 엄마가 가서 문 따고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 짜증나. 그러면 뭘 보셔야 돼? 그 아이 마음속에 뭐가 부족하지 않나. 자존감이 부족하지 않나를 꼭 살펴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른들의 잘못이 많이 커요. 네. 거기다가 휴대폰 중독. 애들이 얘네들은 자판을 안 보고 이걸 찍어요. 그래서 책상 서랍 속에 넣고 40통, 50통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찍고 선생님이 필기 아니라 살짝 뒤돌았을 때 딱 보고 토로 집어넣고 답장 찍고 1시간에 더군다나 요즘 모톡이라고 공짜 스마트폰에 공짜가 생겼어요. 돈이 안 들어. 그러니까 교실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온 세계의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이 휴대폰이 참 많은 문제.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페이스북이나 카톡을 많이 하는 학생들의 그 우울감, 자존감 이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있는 이 공간에서 행복해야 돼. 교실에서 행복해야 되고 또 어디서? 집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집에서 행복한가요? 어머니들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집에서 애 행복한가요? 네, 제가 나이키 경쟁 상대는 퓨마가 아니라 인터넷 게임이다. 왜? 신발이 닳지를 않아, 아예.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교사의 경쟁 상대는 학원 강사가 아니다. 무엇이다? 아니, 사람입니다, 사람. 뭐뭐뭐 주인입니다. 주인, 근데 PC방, 거의 동시에 나와서. 지금 어머니들 요 강의 끝나시고 점심 드시고 요 근처 PC방 가보세요. 시험대가 대목입니다. 오늘 어머니들 체험학습 하셔요. 네. 가세요. 그래서 바로 교사의 경쟁 상대는 학원 강사가 아니라 PC방 주인이에요. PC방 주인들이 고소하면 안 되는데. 농담이다. 요거 지금 하면 애들하고 싸울 우려가 있죠? 그리고 집에서 컴퓨터 못하게 하면 얼마든지 바깥에 갈 수 있어요. 그건 더 나빠요. 왜냐하면
이 PC방에 이렇게 있으면